뇌졸중에 관한 자주 하는 질문. 날씨와 뇌졸중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직까지 날씨와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로 올라가는 혈압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이 추운 날씨에 외출할 때에는 각별히 보온에 유의하시고 가급적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온도 변화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추운 날씨나 너무 더운 날씨에 외출할 때에는 온도 변화에 주의하시고 사우나나 냉탕에 들어가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졸중에 걸리나요?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간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관이 수축할 수 있으며 술이나 담배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뇌졸중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술이나 담배로 푸는 것은 피해야 하며 대신 운동이나 오락, 휴식, 따뜻한 목욕 등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뇌졸중이 없는 사람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나요? 아스피린이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복용하는 경우는 출혈 부작용의 발생 위험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더 큰 경우에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위험인자가 많은 경우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저용량 아스피린 100mg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아스피린을 뇌졸중 예방을 위하여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예방 효과의 이득과 출혈 부작용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사용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뇌졸중과 치매는 같은 병인가요? 뇌졸중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뇌손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피질이 서서히 위축되면서 사고력이나 기억력 등 뇌기능 전반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이처럼 뇌졸중과 치매는 서로 다른 질환이지만 뇌졸중 환자들의 30에서 40%가 치매를 앓게 되고 치매 환자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치매가 더욱 악화됩니다. 이처럼 뇌졸중과 치매는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뇌졸중 환자와 가족은 치매의 위험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유전이 되나요? 뇌졸중 자체는 유전되지 않으나 뇌졸중의 위험 요소 중에는 유전적 성향을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한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의 위험 요소는 가족 내에서 공유되는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등과 연관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로 우황청심환을 먹이거나 손을 따도 되나요? 뇌졸중이 발생하면 팔다리뿐 아니라 음식을 삼키는 기능도 마비될 수 있으므로 억지로 물이나 약을 먹이는 과정에서 폐로 흡인되어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찌르거나 따는 행위는 뇌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손상된 뇌 부위의 혈액순환을 회복시킴으로써 영구적인 뇌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며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뇌졸중으로 마비가 왔는데 침을 맞으면 회복이 되나요?
침을 맞아 마비가 회복된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침을 맞는 것이 환자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므로 정서적으로 안심이 된다면 침을 맞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금해야 하며 아스피린 등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출혈이 잘 일어나고 피가 잘 멎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과 한약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 허혈성 뇌졸중, 일명 뇌경색을 앓은 분들은 재발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약은 성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로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며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출혈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약을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 발병과 우울증에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30에서 40% 정도가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 이것은 뇌졸중으로 인한 뇌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 장애나 일상생활의 변화, 사회적 위치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뇌졸중 초기부터 수년 후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에 걸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는 발병 초기부터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고 자신이 누구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와 함께 산책 등 가벼운 신체 활동도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 발병 후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건강보조식품은 뚜렷한 효과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 내에 들어있는 비타민 K나 녹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약 복용을 잊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방된 약은 잊지 말고 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하시되 다음 복용 시간과 너무 가까울 때에는 그 다음 복용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약을 드시면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2배 용량을 드시면 안 되고 처방된 1회 용량만큼만 복용합니다. 뇌졸중 발병 후 성생활을 해도 되나요? 뇌졸중 후 성생활을 하면 뇌졸중이 재발할 것 같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생활이 뇌졸중을 재발시킨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환자에 따라서는 성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뇌졸중 자체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이 가장 크고 그 밖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에 의한 혈류 감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뇌졸중 발병 후 성생활은 본인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 시작하면 되는데 대개 발병 후 3개월이 지나면 환자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성관계를 시작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발병 전 수준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성관계 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심박동이나 혈압 등을 고려, 평소에 철저한 혈압 관리가 중요하며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조건을 피하도록 합니다. 뇌졸중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소금의 주 성분인 나트륨은 혈관 속으로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소금 섭취량은 하루 평균 15에서 20g 정도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미역국 한 그릇에는 2g, 김치 10조각에는 2.5g, 라면 한 그릇에는 5.3g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으므로 건강을 위해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와 등푸른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각종 항산화 물질 등이 들어있어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선한 채소는 몇 끼 충분히,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규칙적인 운동은 뇌졸중을 2.7배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한 번에 20분에서 60분 정도 꾸준히 시행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는 효과를 높이고 손상을 줄이기 위해 맨손 체조, 스트레칭 등으로 준비 운동을 해야 하며, 운동을 마칠 때에는 운동 강도를 감소시켜 5분에서 10분 정도 정리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에 관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